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고고TV는 냉방병인데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금방 끄고 또 선풍기를 틀면은 한 1시간쯤 있으면 또 몸이 아프고 그런데요. 이 폭염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한 보름 갈 것 같죠? 지금 그 전북 새만금에서 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가 본데 그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죠, 그죠? 43,000명이 모였답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이 폭염 기간에 거기 보면은 물도 안 빠지고 습기도 아직 많고 또 해충들도 많고 애들이 14세부터 뭐 17세까지인가 그 애들이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열사병으로 푹 쓰러지고 있는데 그걸 강행하는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그 미친 짓입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거기서 애들이 세계인의 애들이 한 몇 명 죽으면은 또 열사병으로 또 전라도 책임이다. 문재인 때 잼버리 대회 유지했다. 그러려고 가만히 놔두는 것 같은데요. 그거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아주 보기가 그냥 흉물스러워요.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유 있으신 분들만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자율노동을 좀 내고 오십시오. 한 번 보면 10,000원, 10번 보면 10만 원, 1000번 보면 1000만 원. 365일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고TV가 정치를 한번 바로 펴고 미래 어떤 미래 리더가 대한민국을 리더할지 그걸 예측하는 방송입니다. 그 정치인의 명멸, 대권 주자의 명멸을 보면은 그 멀리 안 가도 우리가 그 전두환 시대부터 봐도 임기 초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될 리더들이 뭐 여론조사 1위 가는 것은 그거는 항상 종국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없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안철수 편인데요. 안철수가 너무 발언을 안 하죠. 그죠? 이게 안철수의 한계인데 그 시국에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권이 흥하고 망할 적에 몇 가지 조짐이 일어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민심의 이반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지금은 용콘대죠. 그런 구중궁궐에 지금 그건 궁이야 궁. 그런 데서 부정부패가 싹 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론 장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판을 검하라는 그 이동관으로 나타나고 있죠. 장제문이나 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이 무너질 몇 가지의 태생적으로 몇 가지의 아킬레스건 약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고 그 중에 또 김건희의 지도를 받는 윤석열의 무식무지 무능. 일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은 망가질 겁니다. 그게 벌써 정권 임기 초에 아직도 뭐 1년 반쯤 됐으니까 임기 초인데 임기 초에 벌써 양평고속도로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국은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렸을 것이다. 이건데 그걸 노리고 지금 유승민은 아주 강하게 치고 있죠. 이번 영상은 약속드린 대로 안철수 편인데 안철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처신하는 것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고고TV는 고고TV는 정치인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비판하고 냉정하게 한번 끌어보려는 사람입니다. 비록 일반인이지만은 지금 안철수 이 처세가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할지 그거는 내년 총선 이후에 나타날 것인데 지금 그 안철수가 너무나 현 시국 아주 막 분출하는 국민의 민심 불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확실한 각을 세워야 돼요.
아무리 지금 당내 입지가 곤란하더라도 그게 정치인의 리더십입니다. 이거부터 말씀하시고, 어제 어느 유튜브를 봤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CBS, 노컷뉴스, CBS 논설실장이라는 애가 간혹가다 나오는데, 머리 이게 꼭 중학생 같이 밤탱이 같이 깎고, 쌈마이 같이 옷 입고 나오는 이 논설실장. 걔가 어제 이제, 나안유리,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이 사람들이 윤석열에 의해서 짓밟힌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총선 출마에 대해서 변을 널어놓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도 여기저기서 좀 이야기를 들어요. 정치권에 있는 애들, 기자애들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나경원, 첫 번째 나경원은 동작을에서 어떻게든지 수성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반드시 총선 출마해서 동작을 해서 5선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게 나경원의 한계야. 나경원은 그까짓뿐이 못해요. 리드감은 못 되죠. 그 다음에 안철수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유승민은 공천을 안 받을 각오로 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상징적인 곳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진다. 그러는데, 상징적인 곳으로 가면 유승민이 칩니다. 져요. 따라서 유승민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유승민이 신당은 또 안 차린다 그러죠. CBS 논설실장이라는 놈이 말하는 걸 보면은 신당 차리는 게 옳습니다. 신당 차려서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도와야 됩니다. 지금 판은 몇 년 후에 보면은 안철수 쪽으로 기울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나 현재 정치적인 지형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준석 같은 경우는 노원갑인가요? 병인가요? 걔가 노원병이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에서 공천을 안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탄압받는 행태를 갖고 유승민이 지역구였던 대구 동구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하려고 한다. 그죠? 그거 맞는 소리예요. 유승민은 지금 공천을 받아도 그렇고 안 받아도 그렇고 지금 꼬여 있어요.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윤석열의 주도, 총선 주도 전국에서, 이건 날아가는 전국이에요. 날아가는 국힘 총선인데, 거기서 노원구 나가봐야 100점 100패라고. 그렇죠. 그래서 동구을, TK는 말투만 꼽으면 되는 곳이냐.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유승민 지역구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다. 그것도 불가해요. 내가 볼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살려두겠습니까? 만약에 이준석이가 동구을로 가면은, 안 그래도 그냥 윤석열한테 눈에 까시는 저거 끝까지 반론 애가 바로, 이준석하고 유승민인데 자기 꽁치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철수 편에서 CBS 논설실장이라 하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아는 바하고 똑같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철수를 부산에 차출하려고 그런다. 부산에 안철수의 부친께서 병원을 하셨대. 거기로 차출하려고 그러는데 안철수가 버티고 있다. 그리고 김은혜는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분당갑에 출마하려고 침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근데 안철수가 처절하게 방어하면서 지역에만 머물고 있다. 그거 맞는 소리예요. 제가 분당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내가 손을 넣어봐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어제 논설실장이라는 놈이. 고고TV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 기준이 돼요. 지금 김은혜가 애가 참 문제가 있는 애죠. 그죠? 그거 뭐가 있다고. 서초에서 국회의원 되려다가 분당갑으로 밀려가지고 분당 주민이 뽑아줬고, 그거 2년 하고 1년 반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지사, 그죠? 경기도지사, 유승민 자격을 하러 유승민을 주기로 나왔고, 그리고 떨어졌고, 고고TV가 떨어뜨린다면 떨어뜨립니다. 김은혜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게 강남 같은데 입성을 할 명분이 없으니, 강남에서 인기 없어요, 김은혜는. 제가 듣는 얘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갑은 원래 내 지역구야.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나와버리로 돼 있고, 윤석열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분당갑을 계속 직접 대고 있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분당갑 지역 주민이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안철수보다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죠. 5, 6, 70대. 김원현을 선호해요.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리더들은, 오피니언 리더들 지역이. 그런데, 분당갑 같은 경우는 보수색이 강하니까 특히 노인네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분당 판교를 하면 분당의 판교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분당 쪽이, 노인네들이 강한 보수 쪽이에요. 그래서 안철수보다 김원혜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분당갑 안철수 당협에 전화해가지고 조심하라고, 지금 김은혜가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전화 받는 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김은혜가 안 오리라고 보고 있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 조심해라. 김은혜가 투입된다. 투입들이 요즘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이것들은. 그래서 안철수의 참모들도 문제가 있고, 지금 유승민의 참모들을 제가 과거 유승민을 물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유승민의 참모들이 간신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38 전당대회 때 몇 개월 전부터 유승민이가 자가 발전하다가 하는 걸 내가 결국은 출마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게 전략 전술적으로 유승민이가 그런 거를, 좋은 말을 하고, 비판을 하는 참모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 귀에 그냥 딸랑딸랑해 드는 말만 듣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안철수 참모들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내 깊이 있는 내막은 모르는데 느끼는 바로 그래요. 자, 안철수로 넘어갑니다. 안철수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죠. 지금 총선 인물란, 총선 공천, 총선의 인물 투입론, 그거는 불문가지예요. 윤석열의 한마디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게 투입되고 윤석열이 결정해요. 지금 전혀 국힘도 그렇고, 국힘 같은 경우 보면은, 인물 영입도 안 되고, 그 다음 총선 체제, 8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총선 체제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놈들도 걔네들 밑바닥에 그냥 엄청 뛰어요, 걔네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이재명 저놈을 날리냐 못 날리냐 쫓아내냐 못 쫓아내냐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원은 민주당이 많아요. 진보 세력이. 왜 그러냐면은, 이 내년 총선은 무조건 정권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2년차, 3년차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정권 심판론 곧 대통령 심판론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진보 민주 세력이 많고 인물 자양분이 많아요. 거기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국힘 이것들은 다 썼고 준비도 못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가 지금 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고. 내가 안철수 옆에 있다면 나 안철수 이런 식으로 대언론 전략을 안 핀다고. 하여튼 이 안철수의 처세가 여기서 유승민이나 이준석 그놈은 안 되고, 윤석민 같이 그냥 윤석열을 치면서 차기를 도모하려고 그러기는 그 국힘 전체 울타리, 보수 중도 전체 울타리에 국힘 소속이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렇다고 김원혜나 윤석열의 칼날이 언제 자기를 겨냥할지 모르니까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이렇게 때는 엉거주춤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가 어제 어느 라디오 가서 하는 걸 들어봤고 기사를 뽑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한동훈은 걔는 나오는 순간 보수는 또 한 번 타격을 받고 전멸합니다. 걔가 뭐 전라도에 가겠어? TK나 PK가 알짜배기 가든가 아니면 서울 알짜배기 나오겠죠? 그죠? 걔가 뭐 정청래 지역구로 가겠어? 원희룡이하고? 그거 안 돼요. 따라서 안철수 같은 경우가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애꿎고, 뭐 총선이 불리하면 한동훈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 순간, 그것도 뭐 안철수 혹시 말이야? 안철수가, 업무를, 전략적인 전술을 펴는지, 나와서 죽어라. 한동훈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럼 하나 제거. 근데 100% 당선될 곳에 나오죠. 한동훈은. 근데 한동훈이라는 애가 정치인 맞기가 아니야. 걔는. 그냥 비례대표가 가지고 그냥 할래지. 걔가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걔가 이준석가, 이준석가. 원희룡 놈은 완전히 미친 또라이가 됐고.
그래서 지금 어제 걔도 어제 그 논수실장이라는 애도 말하고 CBS 안철수로 부산으로 차출하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전국 선거를 좀 지도해줘. 김은혜 대신 넣게. 안철수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그 정도 눈치 못 챘겠어요? 여기 내자 나와봐야. 이제 1년 1개월 뿐이 안 됐어. 분당 구민들이 한테 할 일이 많고 분당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돼. 난 휴가도 안 갔어. 휴가 안 간 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진정성이 안철수한테는 있는데 과거 코로나 시대 또 김미경 여사하고 가가지고 큰 땀복을 입고 땀을 질려가지고 그냥 그 코로나 봉사하는 거 그런 게 크게 국민들이 민주당과 국힘회에서 안철수를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뜨는데 언젠가는 떠라라고 봐요. 그 떠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폭발력이 있어야 되고 선동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의 기본 요체는 똑똑하고 리더감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선동력이 있어야 돼요. 선동. 지금 선동력이 있는 애들이 국힘 쪽에서는 없는데 하여튼 선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철수가 끝까지 분당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부산으로 빼려고 그러고 김원혜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럼 안철수가 총알바지냐? 윤석열을 갖다가 공동정권을 세워주고 윤석열을 당선시켜줬는데 니들의 임마 부산은 알아서 하지 뭘 안철수를 빼? 그 장제원이 있잖아. 장제원이 부산에 요번에 제가 하는 말이 기준이 된다 그랬죠. 부산은 현재 국힘 부울경은 현재 국힘에 갖고 있는 의석의 반이 날아갑니다. 야권으로. 그럼 그 반을 서울에서 봉창할 것인가 보충할 것인가 못해요. 그리고 그 경기도는 지금 전면 들어가 요번에 보면은.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 그 생각이 많아. 그리고 자꾸 미래 지평을 과학적으로 늘리려고 그래. 근데 정치인의 요체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국민들은 그런 거 안 하죠. 현 권력하고 누가 피 튀기게 싸우고 누가 저항하면서 올라가는가의 문제죠. 그죠? 항상 현 집권 세력을 타도하면서 여당 내든 야당이든 현 집권 세력을 타도하며 올라가면서 대치관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자기 대권을 먹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 좋게 가면은 이 사람도 끌어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싫은 소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이준석과 유승민을 그 홍준표 안고 가야 한다 할 적에 안철수가 양비론을 펴요. 포용도 정도가 있고 이준석 유승민이가 당내 인사임에도 너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 정도 그 비판도 정도 있게 하라. 그럼 포용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팀인지 의문이다. 이준석 유승민을 잘라버리려고 그러죠. 그것도 전략 전술적으로 좋아. 국힘에서 자기가 이제 홍준표도 언급하잖아요. 홍준표 지금 이상한 놈 아니냐. 자중해라. 그죠? 은근히 눌러줘. 이게 세 명의 공통점이 뭐야? 유승민은 너무 인격이 좋고 이준석이하고 홍준표가 계속 안철수를 조롱하고 정치를 하지 못할 자 국정의 해방꾼. 이준석 그놈 진짜 못됐어. 진짜 못됐어. 응? 그러니까 홍준표도 자중하고 있어라. 10개월 정죄받았으면은 조대 닦고 있어라. 아주 은근히 돌려차기를 한 번 했고 유승민, 이준석도 적당히 하라. 원팀이 돼야지 우리가 이긴다. 이럴 적에 고고TV 같은 내가 안철수라면은 이준석, 유승민을 확실히 앉자. 확실히 앉자. 비판을 허용해라. 들어오게 하자. 공천 줘라. 난 이렇게 말하겠어. 이준석아, 유승민한테. 왜? 그래봐야 윤석열이가 공천 안 줘요. 이준석, 유승민한테는. 그리고 홍준표는 확실히 밟아버리겠어. 내가 안철수라면은. 확실히 밟으십시오, 이제. 끝나야 됩니다. 끝난 치매 노인입니다. 그거를 권력에 치고 올라가는 것을 논리적으로 군중의 지지를 받아서 치고 올라가고 민심의 지지가 있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게 자기 대권 주자가 되는데 홍준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홍준표를 지지하는 것은 윤석열 지지하고 겹치고 이준석이 지지하고 겹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바라보는 벌써 몇 번이야? 19분 지금. 아이고야, 온 거 뽑은 거
10분의 1도 못했다. 지금 안철수가 보는 이거 정계 판세가, 총선 판세가 모든 게 총선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죠? 총선으로 수렴되고 있어요. 모든 정치인이. 지금 경기도 민심이 안 좋다. 부산 가서 몇 석 내가 가서 더 얻느니 경기 수도권을 주도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일단 안철수 살아남기가 들어가야 돼요. 경기 수도권 지게 놔둬야 돼요. 몇 석 더 얻어봐요.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망한 정권이고, 어차피 죽는 정권이에요. 따라서 분당에서만 확실하게 승리하도록 하고, 분당도 위험해. 지금 경기도의 판세, 수도권 판세 보면은 인물론으로 분당에서만 당선되고, 경기도든 서울은 오세훈한테 맡기고, 오세훈 선거운동 못하지 근데 윤석열한테 맡겨. 그러면은 맡기고 경기 수도권이 전멸을 하든 놔두고 안철수만 살아남고 심판을 받게 해야지 안철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국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못하는 구도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보면은 그 안철수 같은 경우가 분당갑에서 그냥 알박이 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만은 있는데 이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폭을 넓혀야 돼요. 그 당원 지지도가 지금 안철수하고 김원효로 나눠 있기 때문에 맨날 그 분당 주민들하고 하고 그 지역 행사 다니고 그 수해 피해 뭐 복구하고 이런다는데 이렇게 수동적인 가지고는 안 돼요. 크게 쳐야 돼. 크게. 윤석열 김원효 꼽아라. 그래 경선 시켜라. 그러면 경선하고 물러나면 경선 들어오자마자 안철수는 배째고 탈당해버려야 돼요. 크게 봐야지. 응? 무슨 경선이야 김원희하고. 현재 당협위원장이고 과거 당협위원장이 그 분당이 싫다고 김원희가 떠나가지고 더 큰 자리를 갔는데 무슨 경선이야 경선은. 이걸 노이즈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응? 그리고 안철수를 여기서 또 김원혜를 투입하고 윤석열이가 마각 동작을 굽으면은 완벽하게 날아가요. 하나 남은 건 안철수뿐이 없어. 안철수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종북좌파, 윤석열의 국정의 해방꾼. 아니 윤석열을 당선시켜준 사람인데 국정의 해방꾼이다. 조디 닫고 있어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그 수모를 갖고 견디는 거 보면 안철수의 내공은 상당한데 그 내공을 밖으로 국민한테 선동적으로 표출하고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안철수가 중도 보수 민심을 받아들여라. 중도 보수를 통합하라. 민심을 받아들여라. 이런 것이 나의 참소리다. 약해. 참소리가 아니라 민심 위반이 있다. 받아들여라. 정신 차려라. 국힘 정신 차리고 윤석열 정신 차려라. 그 정도는 말을 해줘야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 문제도 이거는 무조건 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가 헤쳐먹으려는 사건이죠. 근데 한 3, 4주 전에 한 번 이야기했죠. 백지하면 안 된다. 원한대로 해라. 원한대로 안 하면은 전문위원회를 세워서 결정하게 하라 이러는데 내 말대로 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양평고속도로 사건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헤쳐먹으려는 사건이고 원희룡이라는 놈이나 국힘놈들이 딸랑이로서 미친 짓으로 김건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크게 터져요. 이거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희룡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 말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철수의 파괴력이나 또는 안철수의 선명성을 갖다가 부정한다는 거죠. 너무 오래 찍었어요. 23분이에요. 그만 찍겠습니다. 너무 할 거 같고. 되지도 않아요, 지금 국힘은. 인재는 그리고 제 말이 기준이 돼요. 나중에 보세요. 희한한 애들을 갖다 인재 영업할 거예요, 이제. 총선 몇 개월 남겨놓고. 아니면 뭐 한두 달 남겨놓고. 하나도 쓸만한 놈이 안 들어올 거예요. 아주 강성보수. 그리고 공천을 갖다가 윤석열이 주도하는 거는 100%야, 100%. 살아남으려고 그러는가 본데 안철수가 살아남는 것도 좋고, 근데 각은 각대로 세워야 돼요. 그게 정치인의 자질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